안녕하세요. 부동산 꿀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 2019년 12월 27일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는 전문 법률기관 6곳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12개의 항목을 위헌성 검토를 의뢰를 했고 이미 합헌 검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판결은 그리 놀라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헌재의 결정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분쟁의 종식이 아니라 사실상 분담금 산정과 배분 등에 대한 새로운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분쟁하고 쟁송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세금을 미리 걷는다든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있었고 그 외에 중요한 논쟁거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에 부과되는 가격 기준과 시점 기준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의 행정 절차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 시점으로 하고 건물의 준공일을 종료 시점으로 정하여 그 시점과 종점 기간 동안에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개발 이익이 나도 정부에서 봐주겠는데 그 이상의 초과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재건축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재건축 부담금의 가격 적용 시작점은 공시가격으로 적용이 되는데 종료 시점의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적용을 하고 그 적용된 시세 자체를 공시지가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가격은 낮고 시세는 언제나 공시가격보다 높았잖아요. 근데 이 다른 기준을 같은 선상에서 시점과 종점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기준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기준이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초과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되면은 기준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쟁에 큰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두 번째, 형평성 문제의 논란입니다. 우선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의 상황과 형평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이라도 공시가는 다릅니다. 재건축의 부담금은 당연히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괄 부과하는 겁니다. 두리뭉실 그냥 n분의 1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로 조합원들 간의 분쟁의 논란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큰 논란의 소지는 거래를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준공 당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분담금의 부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억의 재건축을 사서 15억이 되었어요. 이제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B라는 사람한테 15억에 팔았는데 마침 B라는 사람이 파리 대책, 9.13 대책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래서 못 팔게 된 거예요. 쭉 가지고 있다가 준공이 됐어요. 근데 준공이 되니까 18억이 된 거예요. 15억에서 사서 18억이 된 거죠. 3억을 번 거죠. 그런데 양도 차익이 B씨가 3억으로 A씨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이 되어서 재건축 부담금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닉하게도 A씨는 세금 외에 부담금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자 법률적인 모순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혹시 조합의 입장에서 이러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부담금 산정 등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정부가 강남 사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재건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투기의 목적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쉽죠. 사실 1주택자가 재건축이 준공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금융소득이 없고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의 부작용이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개념을 너무 편향되게 정의하지 말고 이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정책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논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